11.6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엘립소이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엘립소이드는 우리가 타원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나머지 그림상에 있는 나머지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예제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하이퍼볼로이드 원시시라고 하는 요 도형에 대해서 요런 공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단엽 쌍곡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도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단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모양, 어떤 곡면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모양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타원면에 이어서, 즉 엘립소이드에 이어서 단엽 쌍곡면. 그래서 이름이 좀 길죠.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쉿.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쉿이라고 해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똑같은 말 중에서 투라고 하는 것만 바뀌어 있고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쉿이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쌍엽 단곡면이라고 해요. 쌍엽 쌍곡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뭐 잎사귀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위에 있는 이 곡면은 하나의 그 면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형태인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우리 한번 식을 써봅시다. 단엽쌍곡면의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g의 제곱은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단엽 쌍곡면을 하기 전에 복습을 하나 할 건데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 곡선 중에서 쌍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타원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했었죠. 오늘은 쌍곡선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쌍곡선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식의 형태가 이렇게, 즉 우리가 이제 2차 평면에서 x축과 y축, 자, 요렇게 구성했을 때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중요한 것은 오른쪽 우변은 1로 맞췄을 때 중간에 있는 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타원일 때는 이 부호가 플러스였죠. 그런데 쌍곡선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음수예요. 자, 이런 상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우변의 부호가 플러스 1로 맞춰지면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쌍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x축에 걸리는 이 점이 누가 되냐면 x 아래에 있는 숫자인 a제곱에서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리고 y축에는 이제 b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y축상에 b라는 값이 있고 마이너스 b라는 값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와의 관계를 지어서 우리가 쌍곡선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이 쌍곡선의 그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단엽 쌍곡면의 모양을 이제 유도하고 싶은 거니까 우린 이 정도만 알고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쌍곡선의 종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우변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당연히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우변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맞춰주거나 1로 맞춰주거나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축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y축에는 여기 b라고 하는 값 주의해서
꼭지점이 된다는 것. B와 마이너스 B. 그리고 X축에는 A가 걸려 있으니까 A도 어딘가에는 있겠죠. 이렇게 대칭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A와 B와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쌍곡선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개형 정도만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쌍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단엽 쌍곡면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트레이스를 이용할 거예요. 자취라고 그랬죠? 트레이스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x가 예를 들어서 0일 때 x가 k일 때 이런 식으로 k는 이제 상수일 때죠. 그래서 x가 1일 때, 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와 같이 x는 무엇이고 또 y는 0일 때, y가 1일 때 이와 같이 y가 어떤 상수일 때 또는 g가 0이고 g가 1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g가 어떤 값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뭘 살펴보는 거냐면 yg 평면과 평행한 평면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y와 z 평면상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y는 0이라는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y는 0이 의미하는 것은 xg 평면이죠. 그러니까 y는 1의 경우에는 xg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겠죠. 그래서 그 평면상에 어떤 그림이 펼쳐지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g가 0일 때는 뭐예요? XY 평면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XY 평면과 평행한 나머지 값들을 쭉 관찰해서 이 세 가지 모두를 통합했을 때 이 단엽 쌍곡면의 모양이 어떤 곡면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이다, Y는 0이다, G는 0이다 이렇게 평면에서 각각의 YG 평면과 XG 평면, XY 평면상에서 관찰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X는 0일 때부터 관찰을 할 거예요. 자, X는 0 한번 넣어보세요. X에다가 요 식에 0을 집어넣으면 B제곱 분의 Y제곱 마이너스 C제곱 분의 G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우리는 이런 쌍곡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럼 x가 0일 때는 어떤 의미와 같다? yg 평면이라는 뜻이다. 그쵸? x는 0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얘기잖아요. yg 평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봤을 때 x, y, g라고 한다면 yg 평면이면 자, 이렇게 y축과 g축을 포함하고 있는 요 평면인 거예요. 이 평면상에서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진다라는 뜻이죠. x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x가 0일 때, 즉 x가 0인 것은 이 yg 평면을 지날 때이기 때문에 이 평면상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축이 어떻게 되나요? y하고 g가 변수이기 때문에 y축,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쌍곡선이 그려진다. 그리고 우변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좌우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만나는 점은 누가 되냐면 Y 걸리는 점 B,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는 0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Y가 0일 때는 Y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뭘 관찰하는 거다? 그쵸? XG 평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관찰하자는 거예요. Y는 0을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식에다가. 그러면 이 텀과 이 텀만 살아있겠죠. 자, 정리해 보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G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듯이 이제 XG 평면에서는 X와 G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쌍곡선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3차원 공간을 표현해 보면 자, 어느 평면에서? XG 평면에서. 그러니까 X축과 G축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평면상에서는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역시 부호가 마이너스, 우변은 1이니까 쌍곡선이고 이렇게 그쵸? G축을 기준으로 해서 G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쌍곡선 모양이 그려지고 이때 꼭지점에 해당하는 꼭지점은 어디에 찍혀야 되나요?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X축 음의 방향으로 확장하면 그쵸? X에 걸리는 값은 얼마? A가 된다. 꼭지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이런 쌍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G는 어떤 값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기서 G는 0이다 라고 하면 G가 0일 때, 즉 XY 평면상에서 즉 이렇게 우리가 3천 공면을 봤을 때 XY 평면 이 평면상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해서 0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K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한번 일반화해 볼게요. 그러면 K라고 해놓고 0을 대입해도 되고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2일 때 어떻게 되는지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G는 K일 때라고 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그리고 자, G에다가 지금 K를 넣으니까 이 마지막 텀을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해서 G가 K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형태를 잘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형태랑 똑같죠? 지금 여기 부호가 중간 부호가 플러스고 이 오른쪽의 값이 1만 되면 타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복습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한다? 양변을 이만큼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엔 그쵸? 당연히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b의 제곱에 1 플러스 c의 제곱분의 k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다. 그죠? 자, 그런데 분모를 한번 잘 관찰해 보면 a제곱, b제곱, 즉 a와 b가 어떤 값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양수값인 거 알 수 있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도 c의 제곱, k 제곱이니까 다 양수예요. 모두 다 양수. 여기도 양수죠. 그죠? 자, 근데 K라고 하는 것은 G의 값이에요. 그래서 G가 K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G가 0이라고 했을 때는 XY 평면, 즉 G라고 하는 값이 0이었을 때의 평면을 의미하는 거고 G가 1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하는 바가 높이가 1이 되는 것들의 모든 평면이에요. G가 1이라는 뜻은 X랑 Y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X와 Y에 대한 G는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X와 Y는 모든 값이고 높이가 1이 되는 것은 이런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K라고 세팅을 해두면 G가 1일 때도 관찰할 수 있고 0일 때도 또는 마이너스 100일 때도 어떤 값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지금 그린 이러한 평면 위에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근데 이게 뭐다 지금? 타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K의 값에 따라서 타원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 K라고 하는 값이 커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즉 0에서 1로 커지고 1에서 예를 들어서 5로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G가 5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K가 커지면 이 타원의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X축, Y축 여기가 지금 X, Y니까 그리고 타원은 누가 결정이 된다? 여기 X축에 걸리는 요 값은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Y에 걸려있는 이 꼭지점은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값인지는 몰라도 K라고 하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K가 커지면 타원의 사이즈가, 즉 타원에 걸리는 이 축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타원이 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원이 커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0일 때는
k가 0일 때 생각해보자. k가 0일 때는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타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가 0일 때는 이런 타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k가 1이 되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g가 5가 되면 당연히 더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평면이 g는 0인 상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하늘색 평면은 g가 1이라고 하는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g는 0일 때의 평면은 이렇게 작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하늘색 평면은 조금 더 이렇게 커지게 그려지겠죠. 하늘색 평면 위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질 때 조금 더 타원의 모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가 5가 되면 당연히 그 평면에서는 보면 여기가 더 커지는 타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k는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타원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k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k가 설령 음수라고 할지라도 음의 방향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즉 G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그죠? 절대값은 커지잖아요. 절대값 수치 자체는 커지기 때문에 타원의 사이즈가 G는 0이라고 하는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면 이하에서 그려지는 타원들은 점점 더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G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가 위로 커지고 아래로 작아지고 아래로는 커지고 이렇게, 그죠? 양쪽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단엽상공면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G는 1이라고 하는 평면을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이 도형을 잘라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타원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잘라냈을 때. 여러분이 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빵이 있다고 했을 때 칼로 G는 1이라고 하는 요 축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칼이라고 생각했을 때. 칼로 잘라내면 그때 빵의 단면은 어떤 모양일까? 타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자르면 조금 더 빵의 모양이 넓은 타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식, 즉 단엽 쌍곡면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은 이어서 단엽 쌍곡면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엽 쌍곡면 해봅시다. 뭐 이엽이라고도 하고 쌍엽이라고도 하고요. 이엽 쌍곡면. 그래서 아까 우리 보면은 뭐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의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얘는 투시이에요. 그러니까 투라고 하는 거랑 지금 우리 한 거는 원시이었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다르고 이엽상공면도 한번 식을 보면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단엽상공면하고 식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변에 있는 숫자가 양수라고 했을 때 좌변에서 음수는 하나고 양수는 두 개예요. 그쵸? 근데 단엽상공면은 이렇고 쌍엽, 즉 이엽상공면은 우변이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두 개의 마이너스 하나죠. 그런데 위에 있는 단엽상공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변을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g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음수인 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부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트레이스를 이용해 봅시다. x는 0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 식에서 x가 0이니까 남은 값은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g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우리 쌍곡선 복습할 때 우변이 마이너스 1이면 모양이 어떻게 된다? y와 지금 축이 y랑 g죠. 그래서 y축, g축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리고 꼭지점은 누가 되냐면 g축에 걸리니까 c라고 하는 값이 결정이 되죠. 물론 b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 위치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y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식에 넣었을 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g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럼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x, g가 변수니까 x축, g축으로 했을 때 자, 요렇게. 그리고 여기 걸리는 값은 누구? g축에 걸리니까 c하고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g가 어떤 k 값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k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항을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c제곱분의 k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우변을 뭘로 바꾼다? 1로 맞춰주자. 그래서 뭘로 하면 된다? 이 값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된다. 즉, x제곱 나누기 a제곱에 c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에서 b제곱은 그대로 있고 이만큼으로 나눠주면 c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변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태를 보니까 우변은 1이고요.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고 축은 xy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x축과 y축으로 봤을 때는 즉 xy 평면에서 봤을 때는 xy와의 관계가 마치 타원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자, 여기 있는 식을 보세요. 자, k가 c제곱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자, 위에 있는 식으로 다시 가서 자, 여기서 보시면 c라고 하는 g의 값이 만약에 c가 됐다. c라고 하는 높이다. 그러면 우변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0이 되죠. 그러면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형태가 0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값은 x도 0이고 y도 0인 것. 됐죠? 그래서 하나의 점이 되겠네요. 자, 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k가 이제 커지면 k의 값이 점점 커지면 예를 들어서 자, k의 값이 어느 정도 커졌다. 그래서 c제곱분의 k제곱이 1보다 커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양수가 되고 앞에 있는 값도 양수니까 어찌됐건 타원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이 부분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타원의 모양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타원의 모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자, 모양을 종합해 보는 거예요. 자, y와 g와의 관계.
YG의 관계는 쌍곡선인데 위아래로 그려지는 거다. Y와 G의 관계. 어떤 모양?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즉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YG 평면이 앞에 딱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쌍곡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렸던 것은 X와 G의 관계였죠. X와 G의 관계도 역시 쌍곡선이 그려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X축과 G축을 봤을 때, 즉 우리가 이제 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면 그때 그림이 쌍곡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더라. 맞나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꼭지점의 C와 마이너스 C로 일치하죠. 그래서 어쨌든 만나고 있다. 이거 알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그림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X와 Y의 관계가 항상 타원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아까 관찰했듯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K가 누구죠? 우리 처음에 봤을 때 K가 누구냐면 G란 말이에요. 즉 G라고 하는 것은 G축에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타원의 모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 XY 평면으로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냈을 때 위로 갈수록 타원의 모양이 이렇게 커지고 아래에서는 작아지는, 즉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뚝 잘라냈을 때는 그때는 작은 타원, 위에서 자르면 큰 타원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조개 껍질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은 G가 K다라고 했는데 K가 음수일지라도 어차피 여기 식을 보면 K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K의 제곱. 그러니까 K가 음수여도 어쨌든 여기가 양수가 되면서 음의 방향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즉 이쪽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타원의 모양은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양쪽으로 G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쵸? 이렇게 양쪽으로 G축으로 내려가면 또는 올라갈수록 타원의 모양이 커지는, 이 타원은 어디서 관찰된다? XY 평면에서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냈을 때 관찰되는 모양이 타원이다. 그리고 앞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쌍곡선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엽상곡면 정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립소이드, 그리고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시트,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시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보시면 콘, 엘립틱 파라볼로이드,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세 가지 정리한 다음에 예제 풀고 마무리할게요.